시아버지가 제 목을 잡았어요. 내놔. 녹음기 내놔. 아버님, 놔주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녹음기는 제 속옷 안에 숨겨뒀거든요. 란, 너도 죽고 싶어? 그 순간 제 인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무릎으로 시아버지를 밀쳤어요. 으악! 시아버지가 뒤로 넘어졌어요. 저는 방에서 뛰쳐나가 현관으로 달렸어요. 란, 서. 당장 서.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한 베트남 여성이 보내온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사랑, 배신, 그리고 살인. 모든 것이 얽힌 끔찍한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응우옌 티란 29세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자랐어요. 3년 전 한국인 남편 강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민수 씨는 베트남 출장 중에 저를 만났고 6개월 동안 연애했어요. 그는 다정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란, 한국에 가서 나와 결혼해 줄래? 정말요? 하지만 가족도 떠나야 하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2년 전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집. 그곳에는 시아버지 강태수 씨가 살고 계셨어요. 첫 만남. 시아버지는 예상외로 따뜻했습니다. 어서 와라, 란. 우리 며느리. 민수가 좋은 여자 만났구나.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 셋이 가족이야.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언어도 음식도 날씨도. 하지만 민수는 늘 제 곁에 있어줬어요. 란, 힘들지? 조금만 참아. 곧 익숙해질 거야.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괜찮아요. 시아버지도 친절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걸 도와주고 베트남 음식을 그리워하면 함께 장을 봐주셨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집 온 지 1년 8개월째 되던 날.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민수는 회사 워크숍에 간다고 했어요. 란, 내일 저녁에 올게. 조심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다음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민수 씨 부인이십니까? 네. 왜 그러시죠? 여기는 병원입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교통사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 돼요. 안 돼. 민수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37세의 나이에 장례식 3일 동안 저는 울기만 했어요. 시아버지가 모든 걸 처리했어요. 란, 그만 울어. 민수도 괴로워할 거야. 아버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진정하자. 우리 둘이 힘을 내야지. 장례를 치른 후 집에는 시아버지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한 달. 저는 매일 고민했어요.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민수와의 추억이 있는 이곳을 떠나기가. 그리고 시아버지를 혼자 두고 가기가. 시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저를 잘 돌봐줬어요. 란, 아침 먹어. 내가 해놨어. 아버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응. 내가 좋아하는 쌀국수 만들어봤어. 맛이 어때? 감사해요, 아버님. 매일 아침을 준비해주고 한국어 공부도 도와주고 밤마다 이야기 상대가 돼줬어요. 란, 혼자 외롭지? 네. 가끔 베트남 생각나요. 그럼 전화해. 부모님이랑 자주 통화해. 아버님도 민수 보고 싶으시죠? 당연하지. 하지만 우리가 힘내야지. 안 그래? 시아버지의 따뜻함에 저는 점점 의지하게 됐어요. 하지만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미묘했어요. 저녁에 TV를 보는데 시아버지가 제 옆에 바짝 앉는 거예요. 란, 추워? 괜찮아요. 이리 와. 담요 덮고 봐. 담요를 같이 덮으면서 어깨가 닿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란, 어깨 결렸지? 내가 주물러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민수 엄마도 내가 자주 주물러 줬어.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만졌어요. 처음엔 정말 마사지였어요. 하지만 점점 손이 내려왔어요. 아버님. 아, 미안. 힘 조절이 안 됐네.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나가면 시아버지가 복도에 서 있어요. 란, 화장실 가? 네. 조심해. 불 켜놨어. 왜? 왜 복도에 서 계신 걸까?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샤워하고 나왔는데 시아버지가 제 방문 앞에 있었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아, 란. 수건 가져다 주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 그럼. 잘 자.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민수가 떠난 지 6개월째 되던 날 밤. 제가 방에서 자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란. 시아버지였어요. 어둠 속에서 제 침대로 다가왔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란. 나도 외로워. 아버님. 란, 우리 둘 다 외롭잖아. 서로 위로하면 안 될까?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것. 아버님 안 돼요. 저는 아버님 며느리예요. 란. 제발. 나 혼자는 못 살아. 저는 거절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없으면 저도 이 집에서 살 수 없어요. 베트남 돌아가야 해요. 그 말에 시아버지가 멈췄어요.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잊어줘. 그렇게 그날은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됐어요. 시아버지의 접근은 점점 노골적이 됐어요. 그로부터 2개월 후. 어느 날 밤 저는 술을 마셨어요. 베트남이 너무 그리웠고 민수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시아버지도 같이 마셨어요. 란, 많이 힘들지? 네.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나도 그래. 란, 우리 정말 외롭잖아. 술 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란, 아버님. 그날 밤 저는 큰 실수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깨어났을 때 너무 후회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어요. 란, 아침 먹어. 아버님. 어젯밤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날부터 저와 시아버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3개월 동안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낮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밤에는 다른 관계. 죄책감이 컸어요. 민수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저에게 더 잘해줬어요. 란, 이거 사왔어. 내가 좋아하는 과일. 란, 새 옷 하나 사줄까? 란, 우리 둘이서 여행 갈까? 저는 점점 이상한 관계에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는 날이 왔습니다. 민수가 떠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민수 친구 박준혁입니다. 민수 친구? 장례식 때 본 적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 들어오세요. 시아버지는 그날 외출한 상태였어요.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란 씨, 혹시 시아버지 안 계세요? 네, 외출하셨어요. 왜요? 사실 란 씨한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요? 준혁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수형 사고. 그거 정말 사고일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민수 형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만났거든요. 그때 형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요?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뭔가 큰 비밀을 알게 됐다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비밀이요? 그건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설마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준혁 씨가 계속 말했어요. 사고 당일 민수 형 차에서 브레이크 오일이 새고 있었대요. 경찰은 노후 차량이라 그럴 수 있다고 했지만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민수 형이 죽기 전에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수혜자가 시아버지로 돼 있었어요. 3억 원이요. 3억 원? 네. 그리고 란 씨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준혁 씨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시아버지와 민수 형은 친부자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민수 형은 어머니의 혼외자였어요. 시아버지는 그걸 알고 평생 민수 형을 미워했대요. 머리가 정말 하얘졌어요. 그럼 시아버지가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란 씨 조심하세요. 혹시 시아버지가 이상하게 행동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준혁 씨는 명함을 주고 갔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저는 다르게 보였어요. 란, 오늘 누가 왔었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 현관에 신발 자국이. 아, 택배 왔었어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로부터 3일 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강태수 씨 댁 맞으신가요? 네. 무슨 일이세요? 강민수 씨 사망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시아버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민수 사건이요? 그건 교통사고 아니었나요? 네, 그런데 재조사가 필요해서요. 며칠 전에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제보? 준혁 씨인가? 강태수 씨 아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생명보험 3억 원을 드셨죠? 네. 민수가 효자여서 그런 거 드러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험이 사고 한 달 전에 가입됐다고 하던데요. 그게 어쩌다 보니. 그리고 차량 브레이크 결함도 인위적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이 나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제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확인 차원입니다. 사고 당일 강태수 씨는 어디 계셨나요? 집에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란이 같이 있었어요. 경찰이 저를 봤어요. 맞습니까?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네, 맞아요. 사실은 시아버지는 그날 아침 일찍 나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는지 몰라요. 경찰은 더 질문하고 싶어 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더 확인할 사항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간 후 시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란, 고마워. 내가 증언해줘서. 아버님, 진짜 집에 계셨던 거 맞죠? 당연하지. 란,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시아버지는 절대 자백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생각해낸 방법이 있었어요. 준혁 씨에게 연락했어요. 준혁 씨, 저예요. 도움이 필요해요. 란 씨, 무슨 일이에요? 시아버지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고 싶어요. 어떻게요? 녹음을 몰래 녹음하려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해야 해요. 민수를 위해서. 준혁 씨가 소형 녹음기를 구해줬어요. 이거 옷에 숨겨두면 몰라요. 조심하세요. 며칠 동안 기회를 엿봤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가 평소처럼 제 방에 왔어요. 저는 녹음기를 켜두고 기다렸어요. 아버님, 오늘은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 우리, 우리 관계 말이에요. 왜? 불편해? 아니에요. 근데 가끔 민수 생각나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민수? 네. 민수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은 사람 얘기는 그만하자. 아버님, 민수 정말 사고로 죽은 거 맞죠? 당연하지. 왜 그런 걸 물어? 경찰이 왔었잖아요. 의심하는 것 같던데. 시아버지가 술을 한 잔 마셨어요. 내가 증언해줘서 다행이야. 진짜 그날 집에 있었으니까. 정말요? 아침 일찍 나가신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어요. 넌 뭘 알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궁금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아버님, 혹시 민수 차를 만진 적 있어요? 뭐? 브레이크가 고장 났었잖아요. 아버님이 차 고치는 거 좋아하시니까. 시아버지가 웃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내가 정말 알고 싶어? 네. 좋아. 말해줄게. 시아버지가 술을 더 마시고 말했어요. 민수는 내 아들이 아니었어. 알아요. 준혁 씨한테 들었어요. 그래? 그럼 얘기가 빠르네. 맞아. 민수는 그 여자의 혼외자였어. 그래서 미워하셨어요? 미워했지. 평생을 속고 살았는데. 나중에야 알게 됐어. DNA 검사로. 그럼 왜? 시아버지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왜 죽였냐고? 그건 우연이었어. 우연? 민수 그 새끼가 진실을 알아냈어. 자기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요.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고 했어. 집도 보험도 다 내놓고 나가겠다고. 그럼 나는 평생 혼자 늙어야 하는데? 그래서 죽인 거예요? 계획한 건 아니었어. 그냥 차 브레이크 오일을 조금 뺐을 뿐이야. 사고가 날 줄은, 그렇게 크게 날 줄은 몰랐지. 제 손이 떨렸어요.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럼 보험금은? 그건 운이 좋았지. 민수 그 새끼가 효자인 척하면서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놨더라고. 3억. 나쁘지 않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님은 살인자예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너 지금 녹음하고 있지? 시아버지가 제 옷을 확인하려고 다가왔어요. 녹음기 어디 있어? 아니에요.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준혁이 그 새끼가 시킨 거지. 시아버지가 제 목을 잡았어요. 내놔. 녹음기 내놔. 아버님, 놔주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녹음기는 제 속옷 안에 숨겨뒀거든요. 너도 죽고 싶어? 그 순간 제 인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무릎으로 시아버지를 밀쳤어요. 으악! 시아버지가 뒤로 넘어졌어요. 저는 방에서 뛰쳐나가 현관으로 달렸어요. 당장 서.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신발도 신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겨울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근처 편의점으로 달렸어요. 도와주세요. 경찰 불러주세요. 편의점 주인이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10분 후 경찰이 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시아버지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시아버지가 남편을 죽였어요. 경찰은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즉시 시아버지를 체포하러 갔어요. 저도
경찰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아버지는 아직 집에 있었어요. 강태수 씨 체포하겠습니다. 살인 혐의로. 시아버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를 봤어요. 너, 날 배신한 거야? 아니에요. 아버님이 민수를 배신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잘해줬잖아. 우리 좋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구역질이 났어요. 좋았다고요? 아버님은 저를 이용한 거예요. 민수를 죽이고 저까지 이용한 거예요. 이용? 넌 혼자였잖아. 내가 없었으면 베트남으로 쫓겨났을 거야.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감사해야 해요? 살인자에게. 경찰이 시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강태수 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저를 봤어요. 넌 후회하게 될 거야.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충분해요. 아버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시아버지가 차에 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가 나와 같이 잔 그것도 다 증거로 나올 거야. 넌 살인자의 공범이 될 거야.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어요. 란 씨, 이 녹음 파일 정말 몰래 녹음한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피의자와 란 씨의 관계가 어떻게 됐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요.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친밀한 대화가 오가는데 그건 혹시 부적절한 관계였나요? 저는 고백해야 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시아버지와 담당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란 씨, 이거 복잡해졌네요. 왜요? 피의자 측에서 란 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같이 살인을 계획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알아요. 하지만 증명하기 어려워요.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머리가 또 하얘졌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참고인으로 조사하겠지만 피의자 측 변호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시아버지의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어떻게 그런 변호사를 구했는지 피고인 강태수 씨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녹음 파일에서 명백히 살해를 시인했는데도 그 녹음은 함정 녹음입니다. 며느리가 유도 신문으로 만든 거예요. 유도 신문? 네. 그리고 란 씨와 피고인은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소리쳤어요. 란 씨, 진정하세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란 씨는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보험금 정보를 알아냈고 경찰에 신고해서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민수의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죠? 외로워서? 그게 이유가 되나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변호인, 증거를 제시하세요. 네. 란 씨가 준혁 씨와 여러 번 만났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준혁 씨가 제공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공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란 씨와 준혁 씨가 보험금을 나누려고 계획한 것일 수도. 말도 안 돼요. 준혁 씨는 민수의 친구예요.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 공격했어요. 친구라면서 왜 1년이나 지나서 나타났죠? 그리고 란 씨와 둘이서 만났죠? 법정은 점점 제게 불리해져 갔어요. 재판은 몇 주 동안 계속됐어요. 시아버지 측은 계속 저를 공범으로 몰았어요. 란 씨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란 씨가 보험금 정보를 알아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란 씨가 녹음기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매번 반박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는 피해자예요. 저는 남편을 잃고 외로워서. 외로움이 근친 관계의 이유가 되나요? 근친이 아니에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친부자가 아니었어요. 그걸 아셨나요? 관계를 맺을 때 몰랐어요. 몰랐다면서 어떻게 녹음을 하면서 그 질문을 했죠? 저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그때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어요. 판사님, 차량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브레이크 오일 호스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공구함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사고 전날 피고인이 차량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차는 피고인 명의의 차량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정비를 했기 때문에 지문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고 전날이라는 시점이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때 검사가 또 다른 증거를 냈어요. 피고인의 통화 기록입니다. 사고 당일 아침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보험회사에? 네. 보험금 지급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아들이 사망하기도 전에요. 법정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민수 씨의 휴대폰 기록도 복구했습니다. 사망 일주일 전 피고인과 큰 싸움을 했다는 문자가 있습니다. 검사가 문자 내용을 읽었어요.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DNA 검사 결과 봤어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숨기고 살았죠? 이제 끝이에요. 저는 집을 나가겠어요. 그리고 피고인의 답장입니다. 민수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나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데? 마지막 문자입니다. 아버지, 이미 늦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검사가 판사를 봤어요. 사고는 이 문자 교환 3일 후에 발생했습니다. 명백한 살인입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호사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었어요. 란 씨, 피고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판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란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일어나서 말했어요. 네,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남편을 잃고 외로울 때 시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따뜻한 위로였어요. 하지만 점점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저는 타국에서 혼자였어요.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공범이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저는 남편의 죽음이 의심스러워서 진실을 찾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시아버지가 직접 자백했어요. 제가 유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험금?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저는 민수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진실을 봐주세요. 저는 살인자의 며느리가 아니라 피해자예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란 씨의 진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 날이었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판사가 들어왔어요. 피고인 강태수, 일어나세요. 시아버지가 일어났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 강태수는 살인죄로 유죄. 형량은 징역 20년. 법정이 술렁였어요. 피고인은 아들 강민수를 고의로 살해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알게 된 후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계획적으로 차량을 조작해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보험금 3억 원도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참고인 응우엔 티란에 대해서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란 씨는 피해자로 인정합니다. 시아버지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외로움과 의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살인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용기 있게 진실을 밝혀낸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란 씨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없음을 선언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준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란 씨, 수고했어요. 민수 형도 기뻐할 거예요. 감사해요, 준혁 씨. 준혁 씨가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에요. 란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그때 시아버지가 경찰차에 실려 나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봤어요.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경찰차가 떠났어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어요. 판결 후 한 달, 저는 집을 정리했어요. 민수와 함께 살던 집, 시아버지와 지냈던 집,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보험금 3억 원은 법원 판결로 제게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민수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강민수 장학재단. 베트남과 한국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이에요. 그게 제가 민수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요. 그리고 집도 팔았어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서 새로운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혼자 살기 충분한 곳이에요. 베트남으로 돌아갈까 고민했어요. 부모님도 라나 돌아와.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민수와의 추억이 있는 곳, 그리고 제가 진실을 밝혀낸 곳.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처럼 타국에서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돕고 있어요. 란 씨, 저도 시아버지가 이상해요. 란 씨,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제 경험을 나눠줘요. 용기를 내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그리고 가끔 민수 무덤에 가요. 민수야,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진실을 밝혔어. 시아버지는 벌 받았어. 이제 편히 쉬어. 그런데 얼마 전에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시아버지가 보낸 편지였어요. 처음에는 읽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열어봤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란에게 나는 내가 미울 것 같았다. 날 배신한 것에 대해. 하지만 20년을 살면서 깨달았다. 너는 옳은 일을 한 거였다. 민수를 내가 죽였다. 인정한다. 그 이유는 단순히 재산 때문만은 아니었다. 민수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모든 게 무너졌다. 평생을 아들이라고 믿고 키웠는데 그게 거짓이었다. 그 배신감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민수를 죽여서는 안 됐다. 내가 잘못했다. 란, 너는 용감했다.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너를 이용한 것에 대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민수는 좋은 여자를 만났다. 부디 행복하길 바란다. 강태수.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미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만약 시아버지가 다르게 선택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아버지는 2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지금 이 순간도 시아버지는 교도소에 있어요. 면회는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민수를 위해 옳은 일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아직도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시아버지가 제 목을 조르는 꿈. 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상담도 받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민수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란 잘했어. 이제 행복해. 그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끝나지 않은, 하지만 계속되는 이야기. 이 사연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시아버지의 항소심이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이고 란 씨는 여전히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수 장학재단은 지금까지 50명의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민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국에서 진실을 밝혀낸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